경전에 보니까 갑니다. 네. 뭐 일단은 물질 올 때 자세하게 보지 마라. 탐욕이 올라오는데 자세하게 보지 마라는 그런 의미는 그거 아마 아닐 거예요. 혹시 그 말씀 아닌가요? 저기 구문상 전체상 취하지 말고 감각 기능의 단속에서 구문상 표상을 보지 표상, 말고 표상. 또 이제 그 이어가지고 세상, 그러니까 세세한 모습을 보지 마라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봐야 돼. 우리는 그걸 지금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표상이라는 게 이제 니미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보고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이어가지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그 뒤따르는 것을 이제 그간 해석하기가 뭐 초불련 쪽에서는 그거를 표상과 세상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세세함. 그리고 전재성 박사님은 그거를 또 뭐라 하더라? 그 표상과 연상 그러든, 그러니까 인상과 연상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이건 니미터를 인상이라고 하고 뒤따르는 것을 연상이라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그 보고 무언가 떠오르는 이런 의미일까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 거기에 지금 감각 기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고부님 1차 인식에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다, 인식하면 생겨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내추가 그러면 이제 시간이고 시간이고 식만 생기나? 네? 식만 생길까? 식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3, 4 초야 이거 이제 처음엔 시간이고 근데 이제 일단 내입처 외입처 자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네.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면 네. 인식 결과로 생겨나는 게 뭐가 있냐? 인식 결과 이제 식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인식작용의 결과 1번, 결과 2번 이렇게 말하지. 식하고 이제 수 아닙니까? 식하고 수가 생기잖아. 그 정보원이 식과 수가 생긴다는 저 스케일, 그 메커니즘은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긴 요새 요 수업을 이제 서울에서 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뭐. 아니지 정보부님 보고도 그 얘기를 몇 번 했을걸? 일단 정보부님을 보면 헬피스님의 보는 마음, 안식이 안근들 접점으로 색인 정보부님을 보잖아. 그리고는 정보부님이다. 박보부님하고는 다른 존재로서의 정보부님이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거. 요게 위잖아, 띠잖아. 그러면 여기서 정보부님이다라고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기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정보부님이다라고 아는 거지. 근데 그거에 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3사화합이 그거잖아요. 3사화합 촉해가지고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경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것은 이 개념이 기가 막힌 거야. 인식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안다라는 걸로 그 과정을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그 아는 놈 그거 하나를 놓고 표상이다, 세상이다, 인상이다, 연상이다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면 인식 결과로 생겨나는 거는 아는 거하고, 그지? 정보부님이다라고 알고 정보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락이라는 느낌이 경험되잖아.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사건에서는요, 그죠? 이게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야. 보았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에서는 보았기 때문에 알고 알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락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느낌으로 경험을 한다고. 정보부님이네. 우와, 그랬더니 정보부님이니까 나 좋네. 이 두 가지가 이게요. 사람의 재주가 보고 아는 데까지는 하고 경험하지는 않겠다. 이게 안 된다고. 아는 순간 경험은 동시에 따라오는 거잖아. 그지? 그 인식작용의 결과가 이렇게 두 가지라고. 그러면서 삶이 2차 인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편의점 보면 이제 일단 텔레비를 놓고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보면은 네. 이제 텔레비 컬러가 이것도 좋은데 엄청나게 이제 요새 좋은 화질이 좋은 만약에 텔레비를 봤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네. 그러면 저걸 사야지 하는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후 과정이지. 그 이후.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네. 이거는 벌써 만호의 의업에 속하는 거잖아. 사유 과정.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아서 알았다, 경험했다, 거기에서 2차 인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2차 인식의 과정에 탐진치가 그러니까 번뇌가 작용해서 탐진치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서 행위 과정의 이야기가 와 요거 사야겠네. 돈이 부족해서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의업이지.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너무 자세하게 보면 그래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볼 때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야기 제가 생각하기는 뭐 체면을 준대가지고 막 그냥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자세하게 이게 또 세세하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야 그에 대한 야 저걸 갖고 싶다는 그런 하나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욕망이 살트니까 그래 보지 말라는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혀 아닌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자세하게 본다라는 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멋진 TV가 있는 거야. 화질 좋은 TV가. 이거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색으로 아주 멋진 TV를 색으로 나의 그러니까 내가 눈이 되어 가지고 본 거잖아. 보고는 야 멋진 TV다라고 아는 거야. 근데 요거를 알 때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보고는 뭐 좋은 TV가 있네 이렇게 아는 것도 있고 아니면 뚫어져라 보면서 야 멋지다 이렇게 아는 것도 있다고. 자세히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의 대상에 얼마나 집중해서 아느냐 이 차이가 그냥 쓱 훑어보고 대충 알고 마느냐 집중해서 보고는 와 하고 자세히 하느냐 이 개념으로 봐야 되고 불시호님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걸 보고는 뒤따라서 아니 이게 문제가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사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주 화질이 멋진 TV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는 우와 좋다. 요 좋다라는 느낌이 경험이 되는 거야 뒤따라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좋은 아주 멋진 TV야. 그 멋진 TV 때문에 내 안에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 경험됐어. 그러니까 이거 사야겠다. 그래서 모든 거는 이 경험이라는 락고블락의 이 경험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 이제 요 하여간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뭐 불교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뭐 수행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건 그 메커니즘적으로 못 보면 하나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아는 상태에서 뭐 표상이냐 세상이냐 인상이냐 연상이냐 이건 뭐 저기 그 번역 용어의 차이지만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근데 메커니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식이 생겨날 때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뒤따라서 좋구나, 좋다라는 느낌이 경험될 때 그 느낌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요 인식의 두 가지 결과물 각각에 대해서 니밌다. 어차피 니밌다라는 건 우리 명확하잖아. 외입처에 대한 왜곡된 알미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식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거 붙잡지 마라. 그리고 뒤따르는 거를 붙잡지 말라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뒤따른다라는 것을 자세하게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근데 뒤따른다라는 건 분명히 식이 생기는 것은 반드시 수가 함께 생긴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은 생겨나는데 수는 안 생겨나게 하는 재간은 없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함께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식을 뒤따라서 수가 생겨. 두 가지 모두를 집착하지 마라. 그걸 이제 부분상, 전체상, 부분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그렇지.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식과 수라는 암과 느낌이라는 두 단계의 결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감각 기능의 단속에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다, 부분이다, 뭐 상세하게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 두 가지로 말하는 거를 한 가지에 대한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달라지는 거라고. 그냥 두 가지가 생겨난다라고 알고 그 순서대로 앞에 생기는 건 니미따고, 그 니미따에 대한 알민 거죠. 두 번째는 외단하다. 알아버리면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 앞에 이 전체상, 뒤에 기 부분상. 이거지. 그렇게 말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 의미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제 일체인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감각기능의 단속이라는 걸 말하면서 지금 뭐 이건 안 갖고 나왔지만 안근을 단속한다, 감각기능을 단속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색을 보고, 그죠? 안으로 색을 보고 여기서 일단 이제 생기는 게 안식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은 이게 기본적으로 몸통이 뭐냐 하면 색에 대한 알미잖아. 색에 대한 알을 가지고 자기 활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알미라고 안 하고 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마음이 생겨난다는 게. 이게 이제 안식 내지 의식이잖아. 근데 이거를 식이 생겨난 게 이런 거죠. 이거를 보면 번역이 이제 초불련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표상을 붙잡지 말고 세상을 붙잡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빨리 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쪽에선 뭐라고 하냐 하면 인상을 붙잡지 말고 연상을 붙잡지 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요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세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박보부님 말씀하시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이런 의미로 지금 그러니까 번역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을 보고 그냥 전체를 보면서 또는 그 전체 중에 자세히 보니까 와, 눈이 참 이뻐, 이렇게 세세히 부분으로 보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는 뭔가요? 사실은 전체를 본다라고 하면 전체가 대상이고 이렇게 집중해서 눈만 보면 눈이 대상인 거죠. 그거는 사실은 색을 내가 몸 전체를 색으로 대상으로 할 거냐, 그 중에 눈만을 대상으로 할 거냐, 요 차이라고.
근데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이것이 안과 색과 단색 세 가지가 3, 4 화합한다고. 3, 4 화합 촉하면 여기서 수, 락고 불고불락의 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보면 보아서 이게 무엇다라고 알면서 동시에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고. 위자나띠라고 하는 이 인식작용의 결과는 1번 알미라는 곳으로 자기활동성을 가지는 식이 생겨나는 거고, 두 번째 느낌에 대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인식작용은 식과 경험이, 암과 느낌이 반드시 함께 있는 거라고, 생기는 거라고. 근데 이제 감각기능의 단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니미따, 상이죠.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나오거든. 이 니미따를 표상이다, 인상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거죠. 그러면서 경이 말하는 이유, 감각기능의 단속의 두 번째는 아누부얀자나인가 뭐 그래. 뭐 아누부얀자나 뭐 이래가지고 뒤따르는 거라고 나온다고. 뒤따르는 것을 붙잡지 마라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 뒤따른다라는 의미가 하나의 대상을 놓고 전체를 보라, 부분을 보라. 요거는 사실 뒤따른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죠? 뒤따른다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식이 생겨나면 수가 뒤따르는 거거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의미가 정확해요. 그래서 사는 이야기 자체가 인식을 하면 알미 생기고 느낌이 생기고 두 개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식으로 알고 경험하는 이 두 가지는 그냥 하나의 그 짝으로 함께 오는 거라고. 누구도 이거를 식은 경험하지만 식은 생기지만 경험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라는, 붙잡는다라는 이 표현은 식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붙잡으면,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니까. 수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직접 말하는 거고, 그리고 경험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생겨나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이때 이제 요거지. 이 색성형 미적법이 욕탐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거를 뭐라 그래요? 이 왜곡된 것이 니미따잖아. 이게 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표상, 인상 이렇게 말하지만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색성형 미적법이라는 대상을 인식할 때에 그걸 붙잡아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집착된 식을 만들지 마라. 뒤따르는 느낌을, 그 경험을 붙잡지 마라. 감각기능을 단속하라는 것은 딱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 아직까지 불교계에 이런 메커니즘적으로 인식작용은 반드시 식과 경험이 동시에 생겨나는 결과 1, 결과 2, 두 가지 결과가 함께 생긴다라는 이 개념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간 이제 불교계에서 이 감각기능의 단속을 해석하길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해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거 좀 어떤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 우리 번역하는 데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기 상 니미터를 붙잡지 마라.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확하겠네. 그게 맞지 뭐. 초월리나 저런 건 진짜 혼란이 난다니까. 그거 당연하지. 전재성을 기억하고 이러면 뭐 상당히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저도 비슷하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스님들이 만약에 이제 그 어떤 미얀마 같은 데는 네. 여자들 직접 쳐다보지 말고 밑으로 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여자가 올 때 바로 쳐다보지 말고 이제 비구 스님 같은 경우. 경기 나와 있잖아. 그건 경기 나와 있네. 그렇다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여자를 보면은 이미따가 이제 왜곡되기 때문에 아예 차단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박고부님 말씀하시는 경전에 나온다.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대반절반경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묻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함께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부처님 그 부처님의 유해를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까? 이제 요걸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묻냐 하면 부처님 여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지금 딱 그 말씀이지 뭐.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지 마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지 마라.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삿디해라. 부처님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자라는 이게 사람들은 또 아난다 존자가 아직까지 예류자밖에 못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앙구타라 니카야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앙구타라 니카야 하나의 모음에 1번부터 10번까지 경전이 뭐냐 하면 1번 경전은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붙잡아매는 것이 있다. 여자.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남자의 눈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거, 붙잡아매는 거. 이게 무엇이냐? 여자의 모습이다. 이미다. 색이고 니미따지. 그리고 남자의 귀를 가장 강하게 유혹하고 붙잡아매는 거 여자의 소리다. 그래서 여자의 냄새, 여자의 맛, 여자의 느낌 요 5가지가 하여간 이게 앙구따라니까요 하나의 몸에 처음 5개 경이 오고야. 그러니까 경이 아주 간단한 경인 거죠.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유혹하는 거 붙잡아매는 고러한 보이는 건 무엇이냐? 여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들리는 거 무엇이냐? 여자의 소리다. 이래가지고 여자의 색성형 미촉을 말하거든. 요거 거꾸로 여자의 눈을 가장 강하게 유혹하고 붙잡아매는 건 무엇일까? 남자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남자의 안입이 늘 유혹하는 가장 강한 거는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고 여자의 안입이 설신을 가장 강하게 유혹하는 거는 남자의 색성향 미촉인 거야. 이게 가장 강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아난다 존재가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인의 소리가 들린다면, 여인의 냄새, 여인의 맛, 여인의 촉감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얘기죠. 이거 부처님 보지 마라. 대표적으로 보지 마라. 이 얘기지 뭐. 그러니까 그래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는 지금 인식이잖아. 근데 이제 법원님 좀 전에 요거 사고 싶다. 좋은 TV. 요거는 행위의 영역, 사유라 그랬잖아요. 말하지 마라라는 것은 인식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대와 더불어 말하는 행위로 연결시키지 마라. 인식에서 표현하자면 감각 기능의 단속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자라는 가장 강력한 유혹의 문제를 해소해야지 그거를 행위로까지 연결시키지 마라. 그때 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이거겠죠. 그런데 그래도 말까지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삿디해라. 삿디함으로써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여인을 향하여 붙잡았다. 라고 삿디함으로써 대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단순히 여자 얘기겠어요? 많은 것들을 놓고 그 중에 꼭대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걸 다 싸잡아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부처님한테 여쭤본 거는 그냥 여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색성현 미촉이라는 이 몸 밖의 물질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니까 그것을 보지 마라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뭐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지만 이 깊이 있게 따지면 보는 일에 탐이 함께 하는 거, 그 탐을 제거하면 소멸되는 거잖아. 뭐 이제 그런 개념에 의해서 뭐 일단은 문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행위로 연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삿디함으로써 대응해서 구체적으로 소멸시켜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신 건데 어쨌든 뭐 그게 그러니까 물질 세상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부분. 특히 이제 비구들한테는 뭐 그 문제 상황을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비구들이 숲속으로 나무 밑으로 빈집으로 뭐 가서 수행하라는 게 다 근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간 살면서 만나는 일 자체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감각 기능의 단속. 그로 인해서 상에 집착하지 말고 수에 집착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을 통해서 알려주고 가능하면 인식의 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거 해소하고 이게 행위로 넘어가가지고 행위라고 하는 좀 더 강한 영역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인식에서 단속을 해보자. 뭐 그리고 뭐 그 모든 것들을 삿디로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제 이야기가 되겠죠. 전체성 부분성이 저도 이거 싫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예사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에 적용할 때 부처님 가르침이 뭐 정법은 우리 계속 말하는 사는 이야기라는 게 그거잖아요. 부처님이 그냥 소설 쓰는 가르침 주신 게 아니거든. 이게 제가 보니까 참 언어를 모르면 참 이게 좀 파악이 어렵겠네, 그치? 언어를 모르면 이게 번역 임금만 가지고나 이게 그러니까 그 한글 보고 그렇죠. 봐드리지. 단순하게 봐드리고. 그럼요. 다른 방법이 없죠. 전체 부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그 해석의 의미를 전체는 무엇고 부분은 무엇일까? 표상은 무엇고 세상은 무엇일까? 인상은 무엇고 연상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 들어가게 되잖아. 전체적으로 보고 하나는 또 세밀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밖에. 잘못 해석하면 여자 보면 그냥 막 눈 감고 희미하게 쳐다봐라는 그런 생각했어. 뭐 이제 비구들한테 되도록이면 문제 상황을 만나지 않는 문제 상황 자체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뭐 이 얘기는 타당한데 그렇다고 그 얘기를 뭐
세상 사는 사람들 보고 이성을 만나지 말고 살아라 이러면은 그건 또 곤란한 거죠. 여기 수행하는 사람들은 경진이 말씀하신 교제를 끊고, 예? 교제를 끊고 외딴 처소에 가서 수행하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식은 다 버려요. 교제를 끊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삶에 지향이 명확히 있지만 나는 수행을 통해서 끝장내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공동묘지 수행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맞는 이야기다, 그지? 거기서 좀 절박함을 느끼고 좀. 예, 뭐, 약간 그 개념이 우리가 그저 신념처에서 호흡이라는 이 외길 수행에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가지고 이 호흡을 붙잡고 나가는 외길 수행에 단박 오르기 힘들 때 바로 이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공동묘지 쪽에 좀 운망을 하나 짓고 이렇게 한번 외길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장소 후배 공동묘지 그런 장소 있잖아. 그래도 뭐 저기 어떻게 뭐 그냥 대화가 그렇게 진행이 돼 있지만 저도 요 개념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이게 그 뭐 수행을 말하는 경전들 비구의 삶을 말하는 경전들은 대부분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을 말하고 있죠. 우리 이제 사문과경에서부터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을 만나지잖아요. 이 부분 사람 전재산 여기 많이 나오더라, 경진이.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이 얘기는 뭐 분명하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와 이거가 어떻게 다를까? 이거와 이거가 어떻게 다를까? 어떤 다른 대상일까? 뭐 고민을 했지만 뭐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서부터는 아닌 거야. 한 가지를 두 가지로 보자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붙잡지 마. 이게 답이지.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거 가면 가서 예리해집니다, 이제. 보다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될 수 있으면 차단을 하는 게 저건 안 내기지 처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예 안 쳐다보고 안 맞는 깜빡을 보고. 교제를 하면 안 돼. 그 지하철 탈 때도 밑에 쳐다보고. 그렇지. 기본 산소 들어가는 친구다. 뭐 이건 뭐 자기가 그래 이제 선글라스 끼야 된다. 선글라스 지하철에서 마주 앉은 여자의 모습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눈을 내리깔자. 뭐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지하철에서 여인의 모습을 보아도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삿된 음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그냥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여도 되고, 만약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스스로 안다면 피하는 게 최고지 뭐. 눈을 감아도 되고. 그 선글라스 끼고. 요새는 한년 되면 얘네들 개방적이잖아요. 들어놓고 하면은 어떤 게 사람이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당연하지요. 뭐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쓰고, 피하지 못했다,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수행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싹 뛰어라라고. 내 마음이 보았다. 요거 잘못 내버려두면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눈을 감든 피하든 생각을 달리하든